제 이름은 김철수, 올해 70입니다. 미국에서 30년 넘게 살다가 작년 이맘때쯤 일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요. 왜 갑자기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미국 생활 더 편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렇게 거창한 이유는 아니었어요. 나이 들수록 점점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여기 외국인이라는 거요. 은행 가서도 병원 가서도 전화 하나 거는 것도 점점 부담되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고 언제부턴가 혼자라는 기분이 더 커졌어요. 은퇴하고 나니까 더 그랬습니다. 젊을 땐 바쁘게 일하느라 몰랐는데 막상 집에만 있으니까 정서적으로 지탱해 줄 뭔가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때 생각났던 게 고향이었어요. 나고 자란 동네는 아니어도 말이 통하고 음식이 익숙하고 사람들 표정만 봐도 무슨 생각하는지 아는 그런 곳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에서 받던 연금이 $1650 정도였는데 그걸로 미국에서 살기엔 벅차더라고요. 렌트비, 보험료, 식비까지 치면 월말에 남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결심했죠. 남은 인생 한국에서 한번 살아보자. 집은 일산에서 구했어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38만 원짜리 원룸이에요. 아파트까진 아니지만 엘리베이터 있고 관리도 괜찮고 주변에 마트도 가까워서 지내기는 나쁘지 않아요. 처음엔 겁도 났죠. 내가 다시 한국 생활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루하루 살아보니까 쉽지는 않아도 미국보다는 마음이 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뭔가 익숙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간판도 한글, 사람들도 전부 한국어. 어릴 때 먹던 김밥 천국 간장 국물 냄새까지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더라고요. 정서적으론 돌아왔다 싶었는데 생활은 새로 시작하는 외국 생활 같았어요. 먼저 사람들이 너무 빠릅니다. 엘리베이터 버튼 2번 누르고 식당에서 주문하면 2분 안에 음식이 나와요. 편하긴 한데 그 속도감에 마음이 허둥대요. 그리고 말투요. 저는 30년 동안 영어로만 살아왔잖아요. 한국어도 되긴 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말은 뜻은 알아도 뉘앙스가 헷갈려요. 편의점에서 포인트 적립하세요? 했을 때 순간 무슨 뜻인가 했어요. 무슨 포인트? 무슨 적립? 사소한 건데 자꾸 이런 게 반복되니까 내가 외국인이 된 기분이더라고요. 또 하나는 눈치 문화요. 미국에서는 커피숍에서 혼자 오래 앉아 있어도 눈치 안 주잖아요? 여긴 사람들이 은근히 시선을 줍니다. 저 사람 왜 혼자 오래 앉아 있지? 그런 느낌이요. 처음엔 참 서운했어요. 내가 이 나라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낯설지?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떠난 사이 이 나라도 참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많이 변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적응하는 중이에요. 새로운 나라가 아니라 내가 몰랐던 지금의 한국을 배워가는 느낌이랄까요? 제가 미국에서 받는 연금이 한 달에 $1650 정도 됩니다. 요즘 환율로 따지면 대략 220만 원쯤 되려나요? 처음엔 그 돈이면 한국에서 나름 넉넉하게 살 줄 알았어요. 솔직히 미국 물가랑 비교하면 한국이 싸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게 또 막상 살아보면 얘기가 달라요. 먼저 집세가 은근히 부담됩니다. 일산에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38만 원짜리 원룸에 살고 있는데요.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한 달에 45만 원은 그냥 나가요. 여기에 식비, 혼자 산다고 해서 적게 드는 건 아니에요. 외식 한 번 하면 10,000원, 커피 한 잔도 5,000원. 미국보다 훨씬 작게 나가는데 지출은 별 차이가 안 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의료비. 한국은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막상 병원 가보면 진료비는 싸도 검사나 약값이 은근 쌓입니다. 한 번 감기 걸려서 병원 2번 갔더니 5만 원 넘게 나왔어요. 치과는 더하죠. 보험되는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긴 싫고 그냥 계산기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곳은 어디고 고정 지출은 얼마나 되는지 한 달 단위로 엑셀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마트 장도 주 1회로 줄이고 외식은 일주일에 한 번만, 커피는 집에서 타 마시고요. 돈이 많아서 편한 게 아니라 지출을 정확히 알아야 심적으로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한국 물가가 생각보다 높다는 말, 이제는 공감합니다. 그렇다고 미국보다 더 나쁘다고는 안 해요. 그냥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거죠. 한국 오기 전에는 주변에서 다들 그랬어요. 한국은 건강보험 하나면 병원 걱정 없어요. 미국처럼 몇천 달러씩 청구되지 않아요. 저도 그 말 믿고 기대를 많이 했죠. 병원 접근성도 좋고 약값도 싸고 그런 점은 확실히 좋아요. 실제로 처음 몇 달은 만족스러웠습니다. 감기 증상에 동네 병원 가면 진료비 4,000원, 약값 7,000원이면 끝. 정말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가격이죠. 근데요, 이게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특히 나이 들면서 생기는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관절 통증 같은 것들, 약을 꾸준히 먹고 정기적으로 검사도 받아야 되는데, 그때부터 본인 부담금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놀랐던 건 치과. 미국에서도 비쌌지만 한국도 생각보다 싸지는 않아요. 스케일링은 1년에 한 번 무료지만 충치 치료나 임플란트는 대부분 비급여. 몇백만 원이 훌쩍 나가더라고요. 게다가 보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처음 병원 갈 땐 뭘 얼마나 낼지 감이 안 잡혀요. 이건 보험되고 저건 안 되고 물어보지 않으면 자세히 말도 안 해줍니다. 한 번은 MRI 찍어보자고 해서 보험 되겠지 하고 갔는데 40만 원 가까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나니까 보험 하나면 된다는 말이 정확히는 틀린 말이구나 싶더라고요. 물론 미국에 비하면 훨씬 나은 시스템이라는 건 맞아요. 하지만 노후 생활을 위해선 의료비도 지출 항목으로 꼼꼼히 계산해야 한다.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 돌아오기 전에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뭐였냐고요? 한국은 전세나 월세가 싸서 미국 연금이면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이 말이었어요. 저도 솔직히 그 말에 기대를 좀 걸었죠. 처음엔 대구 근교를 알아봤어요. 한적하고 조용한 동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3,035만 원짜리 원룸들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막상 살아보려고 하니까 병원이나 마트, 지하철역이 멀어요. 차도 없으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수원 근처에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40만 원짜리 빌라에 살고 있어요. 그나마 역세권이긴 한데 건물은 오래됐고 겨울엔 좀 추워요. 물론 미국 집값에 비하면 여기 집세가 저렴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연금에서 나가는 월세 부담은 꽤 큽니다. 관리비까지 합치면 50만 원 가까이 되니까요. 가끔은 내 집 하나 장만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국민주택 분양 공고도 들여다보지만 나이 제한, 소득 요건, 무주택 기간 조건 등 걸리는 게 많아서 쉽게 지원도 못합니다. 평생 임대주택? 그것도 기다려야 하고 대기자 수가 수천 명이라는 말에 한숨만 나왔죠. 정착할 내 자리를 찾고 싶은데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미국 집을 팔고 여기 아파트를 사기엔 나이 들어서 대출도 안 되고 갑자기 큰돈 들어가면 불안하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당분간은 월세로 불편해도 감당하며 살아보자. 이게 지금 제 입장입니다. 한국어는 내 모국어잖아. 돌아가면 말 때문에 불편할 일은 없겠지. 이게 제 착각이었습니다. 막상 와보니 말이 안 통해요. 정확히 말하면 단어는 아는데 요즘 사람들이 쓰는 방식이나 속도 그리고 뉘앙스가 익숙하지 않은 거죠.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병원에서예요. 미국처럼 심프텀즈나 프로스크립션 같은 딱딱한 의학 용어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여기선 처방전, 타이레놀 계열, 이 약은 보험공단으로 안 들어갑니다. 설명은 친절한데 뭔 말인지 몰라서
다시 물어보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리고 주민센터나 은행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서류를 쓰라고 하면 양식이 너무 다르고 어떨 땐 한자로 된 단어도 많고요. 아, 그리고 줄임말, 국민행복카드, 건보공단, 기초수급자. 무슨 뜻인지 처음엔 감도 안 왔어요. 그뿐인가요? 동네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도 미묘한 거리감이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어떻게 지내세요? 는 정말 인사치레고 바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한국에선 그 말 한마디에 상대방이 10줄 대답을 하고 그걸 또 받아쳐야 해요.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어떻게 맞장구 쳐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요즘은 말수가 조금씩 줄고 있어요. 내가 말할 때 실수할까봐, 상대가 당황할까봐 괜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한국말은 할 줄 아는데 한국에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 하지만 이젠 알았습니다. 이것도 적응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걸요. 천천히 부딪히면서 배워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외로움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든 마트든 자주 보는 얼굴들이 있었고 인사라도 나누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참 큰 힘이었죠. 근데 한국에 돌아오고 나니까 완전히 백지 상태로 다시 시작해야 하더라고요. 이 동네에는 친구도 없고 가족도 다 다른 지역에 살고 옆집 사람은 이름도 몰라요. 처음엔 그래, 주민센터 프로그램이라도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노인복지관 요가 수업, 컴퓨터 교실도 가봤어요. 근데 대부분 분들이 이미 오래 알고 지내던 분위기라 중간에 끼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미국에서 살던 시간 30년, 그게 갑자기 빈칸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그동안 뭘 했지? 여기선 내가 누구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미국에서 살아온 사람이라는 이유로 은근한 거리감도 느껴졌어요. 어머, 영어 잘하시겠어요? 거긴 물가 비싸죠? 이런 말들이 반가움보단 낯설미 먼저였어요. 진짜 대화는 잘 안 이어지고 서로 마음을 열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은 동네 도서관 자원봉사 하면서 조금씩 아는 얼굴이 생기고 있어요. 날씨 얘기, 시사 얘기, 그러다 보면 웃는 얼굴도 오고 가고요. 예전처럼 깊은 관계는 아니어도 이곳에서도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한두 명 생긴다는 게 참 위안이 됩니다. 미국에서 산 시간이 35년, 한국으로 돌아온 지는 이제 1년 조금 넘었네요. 그런데 아직도 제 마음은 어느 한쪽에만 머물지 못하고 양쪽을 왔다 갔다 합니다. 미국엔 제 청춘이 있고 한국엔 제 뿌리가 있죠. 아침에 일어나 부엌에서 밥을 지을 땐 한국의 정이 느껴지고 밤에 잠들기 전에 미국에서 살던 단층집 그 거실 소파가 떠오릅니다. 두 나라 모두 고맙고 두 나라 모두 아쉽습니다. 미국에선 말 안 해도 내 상황을 이해해주는 이웃이 있었고 의료 시스템은 복잡했지만 익숙했기에 덜 불편했죠. 하지만 노후엔 너무 비쌌고 몸 하나 아프면 보험금 청구부터 걱정해야 하는 삶에 지쳐 있었어요. 반면 한국은 모든 게 빠르고 저렴하고 사람 냄새도 나요. 지하철 한 정거장만 가도 시장도 있고 병원도 있고 생활에 편리함이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 속도가 너무 빠르고 말 한마디도 계산이 들어가는 느낌이랄까요? 외국 살다 온 사람이라는 딱지가 때론 더 불편함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냥 중간쯤에서 살기로 했어요. 미국을 완전히 잊지도 않고 한국에 완전히 기대지도 않고 마음을 반씩 나눠 두 나라에 걸쳐놓고 이제는 내가 만들어갈 새로운 노년을 생각해 봅니다. 남은 인생, 여기가 내 자리다. 그렇게 느껴지는 하루가 조금씩 늘어나길 바라면서요.